낙지가 본격적인 복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낙지가 복귀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상 낙지의 복귀를 반기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올라왔거든요.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 출판 기념회 앤드 북콘서트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생존 전략 이낙연의 구상 해가지고 지가 이렇게. 죽여놓고 생존 전략을 짜는 건 뭡니까? 아니지. 지 생존부터 어떻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본인 생존부터 지금 영수형이 너 들어오기만 노리고 있다니까. 대한민국은 경만 없으면 생존할 수 있어. 너 들어오는 순간 동생하고 같이 삼부토건으로 엮여가지고 탈탈탈 털려요. 자, 아무튼 콘서트를 열었는데 네. 자, 문제는 주최자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 콘서트를 열 예정. 5월 25일. 그렇죠. 벨칸토 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주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두하는 그 벨칸토 아닙니다. 거기는 그건 엘칸토. 엘칸토. 네. 아, 그렇구나. 무슨 말? 아, 옛날 사람이다. 아닌데 벨칸토 옷이었나? 뭐 있어요? 네. 있었어요. 우리 그래서 때는. 이 벨칸토라는 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주성배라고 하는 네. 대표인데요. 이 신경의 정법문화재단 이사장. 천공? 그럼 미국에서 천공이 미국 갈 때마다 체류비 내준 게 얘? 어머.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네. 뭐 의심은 할 수는 있죠. 의심이니까 그 생각이니까 생각. 합리적인 의심 무슨 관계일까? 왜 그럴까? 저는 가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요? 이낙연이 수염을 부리치고 천공인 척 하다가 수염을 밀고 이낙연인 척 하는 게 아닌가. 정말 별난 생각을 하셨네요. 여러분, 네. 직접 사진을 비교해 놓고 털을 붙여보세요. 에헤이 닮았어. 에이 문득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 아니. 아우,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웃긴 게, 여러분, 관상은 과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진당 애들 얼굴이나 또는 수박들 얼굴 보면은 되게 비슷해요. 최근에 나는 김한규 사진 보고 깜짝 놀랐잖아? 왜요? 아니, 김한규 최근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김한규 사진을 보세요. 인상이 확 달라지잖아. 정체성이 드러났어요. 안철수가 마치 앵그리봇. 걔는 이제 눈썹을 상향해서 문신한 예전에요. 아주 초창기 TV 무릎팍도사에 나올 때 안철수와 정치인 안철수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 앵그리버드가 눈빛이 됐지. 조금 네.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얼굴은 맞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얼굴은 그냥 본인의 생각을 쌓는 보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자기는 그 안에 내용물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쪽 애들의 인상이 다 비슷한데 진짜로 보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거는 저도 충격적이에요. 이게 그 르네상스하고 연결되는 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삼부토건하고 연결고리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제 호남계 말하자면 수박들의 본산하고 연결고리가 다 있었다. 즉 호남 수박이지만 종자는 역삼동에서 나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천공하고 얘가 엮여진다고 치면 결국은 이 모든 뿌리, 악의 근원의 뿌리는 볼케이노에서 화산파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내가 늘 얘기하죠. 모든 악업의 근원은 화산파에서 시작됐다. 김기춘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저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이거 얻어간다는 거죠. 사실 이거 충격적인 겁니다. 결국 파괴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 한 뿌리로 다 연결돼 있고 그렇지. 위에 줄기만 엄청 많아서 다른 뿌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 뿌리였던 거야. 원래 뿌리를 내렸던 거는 나는 김기춘이라고 생각해요. 청년검사 김기춘. 조남욱 이전에 김기춘? 예. 김기춘이가 처음에 출사를 해갖고 검사로서 초임 검사로서 한 게 뭡니까? 박근혜 시해 사건 하에서 이거를 일본 간첩으로 엮어갖고 만들어내서 출세한 게 김기춘이에요. 그래서 그 출세에 힘을 입어갖고 유신헌법을 실제적으로 만든 게 김기춘이죠. 했고 예. 20대 이미 얻을 수 있는 모든 권력의 중추에 들어가면서 권력의 맛을 제대로 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다. 박정희가 날아가고 바로 팽을 당했죠, 사실상. 군부 정권 하에서.
근데 그 안에서 절치부심해가면서 내가 언젠가는 검사와 서울대 출신들을 데리고 이 나라를 한번 먹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장대한 플랜을 꾸려왔고 이거를 완성해 왔던 사람이 지금 조남욱 회장하고의 연결고리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은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돼? 이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 전체를 약간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그 민주당 안에 있는 인사들부터 이낙연이라고 시작해서 하는 말하자면 별 볼 일 없는 동아일보 일본 주재원 얘가 어느 순간에 정치인으로 데뷔하고 그 배후에서 막강한 후원을 해줬던 그룹. 수없이 많은 비리와 선거 부정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10년 이상 같이 있었던 보좌관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거나 잘못된 사고로 죽어나가도 어찌됐거나 처벌을 안 받고 한 번도 직위를 날려본 적이 없는 이 경력들. 심지어 이낙연은 자기 사람이 검찰 조사 받다가 죽어도 검찰을 비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희한하죠. 되게 희한하죠. 그리고 그 글을 쓸 때도 왜 자네가 거기 있나 이 사람아 이런 식으로 자기 사람이 죽어 검찰에 강압 수사로 해가지고 자살했는데 그 죽은 사람한테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그 남아 있을걸요? 결국 이 프레임들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합류할 수밖에 없게끔 그림을 그린 거죠. 즉 검찰이 어느 순간부터 국가 권력의 하수인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넘어오게 되는 과정 중에 언론과 기존의 정계를 끌어들이고 재계를 끌어들이는 이 모든 그림들이 결국은 김긴춘과 조남욱이한테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인에 이낙연이 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꽤 있다.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동생이 실질적으로 거기 사장을 할 정도 되면 삼부토건에. 예? 그 역할이 어마어마했을 거고 아마 삼부토건하고 관련된 전라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 정치 활동 과정 중에 삼부토건이 전라도 안에서 시공했던 권사들을 보면 어떠한 형태로 이낙연이 엮여 있을 거예요. 야 아, 여기 진짜. 주체 벨탄토 재단이 그냥 싹 들어가 버리다니 세상에. 이거는 야. 벨칸토가 돈을 내면서 이낙연한테 말하자면 일종의 자기 과시를 던진 거예요. 이걸로 낙인을 찍었으니까 어디 가서 이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 저 안에서 있던 체제비라든지 정치활동에 대한 비용들도 사실상 저쪽에서 되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 주성배라는 분이 이 게시물에 의하면 윤석열과 국민의당 열성 지지자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천공의 유저지 강연을 주최하려고 하다가 동포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거 취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이자 천공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지금 그런 벨탄토 재단이 이낙연의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의 주최자가 됐다. 이건 뭐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커밍아웃이지. 이거는. 결국 이번에 이제 뉴욕이라든지 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들이 LA 당연히 많고요. 뉴욕에도 많기도 한데 또 하나 교민들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뉴저지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뉴저지들이 여기 뉴저지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옮겨갔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종교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즉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선교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돈들을 투자를 해갖고 거기에 일종의 한국에서 말하자면 선교 목적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일종의 처음에 토착촌을 만들어갖고 이걸 끌어모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박. 이 주성배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리톤이래요? 엥? 음악 하신 분이야?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로 뉴욕시에 근접해 있거든요, 여기가. 네. 그래갖고 그쪽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미용실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네일샵 뭐 이런 것들로 해갖고
엄청나게 이게 뉴저지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서 네. 주말에는 교회 다니고 모여갖고 한인들끼리 막 이런 거 많이 하고 개신교들 행사 많이 하는데 돈은 뉴욕 가서 벌어오는 거예요. 뭐 세탁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벌려가지고 일종의 화교 차이나타운처럼 일종의 한인타운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시작이 초창기에 거기에 선교로 갔던 초기 기독교 내지는 이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건너갔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군사정권,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생겨나고 난 이후부터 이게 집중적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거죠. 이 사람 또 트럼프 지지자인데? 야, 결국 그래서 뉴저지 있는 그쪽 안에서는 한인들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커가지고요. 주지사나 지역 국회의원들도 한국 사람들 그 입장, 눈치를 꽤 많이 보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근본으로 해서 뉴욕까지도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가 18범이라는 17범이라는 말도 있고 18범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이 천공이 뉴욕 쪽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게 결국은 뉴저지인 거고, 결국 뉴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엘칸토인 거고, 벨칸토인 거고, 벨칸토하고 연계가 있는 그룹이 개신교 그룹들하고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대충 짐작은 갑니다, 현재로서는. 아무튼 빨리 돌아오시기 바랄게요. 지금 한국에서 기다리고 노리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우리 영수 형이 지금은 약간 조사를 아니 무슨 압수수색을 해간 지가 벌써 2달 가까이 돼가는데 수색해서 뭐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도 없어요. 지금 재판이 끝내가고 있는 과정 중에도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할 건가? 아무튼 이런 가짜는 상황 속에서 이낙연이 온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이낙연이 돌아오면 네. 이제 차기 민주당 안에서 다음 뭐 대표로 누구를 지지할 거냐. 이게 지금 이미 여론조사는 이재명을 날린 거예요. 날려버린 상태에서 이낙연부터 시작해갖고 민주당 안에서 득세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쭉 해봤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낙연이 한 50%쯤 나와야 되는 여론조사인 거죠. 근데 17%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 가야 된다. 이재명 대표 아니면 대안 없다가 33%, 그 다음에 20 몇 프로에서 55% 이상이 민주당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더욱 놀라운 건 이거를 민주당 지지자들만 데리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국진당 지지자들까지도 포함을 시킨 거야. 그래서 지금 이낙연에 대한 이 17%가 나왔는데, 이낙연에 대한 17%의 지지를 준 사람이 누구다? 국진당 지지 세력들이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니? 이낙연, 김동연이 1, 2위냐? 네. 박영진은 뭐야? 그냥 껴준 거지. 없으니까. 아니, 뭐 이런 조사가 다 있어. 아이, 후보들이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아니 지금 민주당의 미래를 맡길 인물이 이낙연, 김동연, 김부겸, 박용진밖에 없어? 아니 최강욱은 뭐 아직 그림이 덜 된다고 하더라도 요즘 이름 있는 제일 유명한 김남국이라든지 추미애, 추미애라든지 조국이라든지 네. 뭐 송영길이라든지 많은데. 뭐 많잖아. 네. 아니 후보자를 이거밖에 안 두면 어떻게 해? 대안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아니, 딱 너무 투명한데? 너무 하수야. 이거 딱 누가 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가 너무 눈에 보이잖아. 쩐주가 누군지가 너무 보이는 여론조사잖아요. 이런 조사를 해? 왜 해? 왜 하기는요? 이낙연이 왜 필요해? 그래서 이재명 뒤가 왜 기대도 필요해? 안 했던 없음이 33.9%인 거야. 없음이. 이 새끼들은 아니야. 야, 니들 다 합쳐도 없음보다 적다. 이낙연 하자. 얘네들은 국진당이 찍어준 거라니까.
이거를 물어보려고 하면 최소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냅둬요. 국진당에서 지원 저기 공천 받을래나 보네. 근데 이게 뉴스 토마토거든요. 근데 뉴스 토마토는 그나마 천공 보도도 하고 해서 이쪽으로 저기요, 너무 이 저쪽- 국장님. 네. 우리 편인 것 같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안을 우리 편은 들여다봐야 아닌데 된다. 천공 때문에 윤석열하고 사이가 안 좋은. 천공 얘기했을 때는 어. 천공을 직접 제어를 못하니까 언론을 통해서 한 거고, 자, 뉴스 토마토가 천공 얘기해갖고 천공이 조사를 받기를 했어. 뉴스 토마토가 조사를 받기로 했어. 뉴스 토마토 지금 대통령실 그거를 출입을 출입을 못 하고 뭔 있어요. 상관있어. 전화로 오는데 정보는. 그냥 이렇게 쓰는 애들이야. 아니 저는 딴 걸 다 떠나가지고 이제는 한겨레가 우리 편이에요? 경향 우리 편입니까? 뉴스토마토 우리 편입니까? 저는 이제는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시대라는 거 우리 경험했잖아요. 민주당이면 다 우리 편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하나하나 다 검증해야 됩니다. 뭉뚱거려 있는데 한겨레 안에도 찐 우리 편이 있을 수 있고 우리 편을 가장한 수박들이 한겨레 안에 없을까요? 경향 안에 없을까요? 저는 다 있어, 그냥 다 있어. 어디든 다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진보 유튜브들은 그럼 다 이재명 지지하고 마음이 딱 하나로 뭉쳐가지고 민주당 지지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표방하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적나라하게 다 대조해가지고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들어오기가 좀 뻘쭘해지는 거예요. 지금 점점 이낙연 입장에서는. 왜? 지금 이재명이 상처를 받아서 막 엉망진창이 돼야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구원투수처럼 싹 나타나야 등장해야 되는데 되거든. 이렇게 받아서 들어와야 되거든, 공항에. 이게 민주당의 지지율도 역대 최고치인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개인에 대한 지지율은 이제 56%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도 가보지 못한 영역이거든. 이 정도로 올라가는 거는. 여론조사 자체가 이상해. 지금 이거 말고 오늘 뭐 한국갤럽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은 올랐던데 근데 민주당 지지율도 올랐거든요? 그게 말이 돼? 이게 표본을 개판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도 여론 말이 안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이것들이 쓰레기인 게 뭐냐면 물어보려면 네. 질문을 간단 명료하게 자, 이 이낙연, 이재명, 아니 뭐 박영, 누가 됐든 이게 세 명을 놓고 자, 차기 민주당을 이끌어갈 제대로 된 지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되는 건데 질문을 꼬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가면서 설문조사를 하나 하는데 7개, 8개 문항을 물어봐요. 이거 한국갤럽인데 한국갤럽도 이 정도면 진짜 엉망이지. 지금 37%까지 올라갔어요 윤석열이. 근데 42%까지 간 것도 있어. 웃긴 거는 40%가 가는 이게 민주당이 33이야. 자, 여러분. 올랐어. 국민의힘 떨어졌어. 이게 뭐야? 우리는 언론을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언론은 어디밖에 없다. 시민 언론 노탐사밖에 없어요. 시민 방송, RTV와 그러니까 시민들이 만들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하는 곳 밖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냉정한 상황에서 기레기들이 기성 언론들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재명을 악마화해서 중도층에는 어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아직도 욕하잖아요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러면 언제는 이재명을 악마화 안 해서 그 사람이 성남시장을 3번을 했고 경기도지사까지 됐을까요? 심지어 경기도지사 될 때는요 다 떨어진다고 할 때고 이재명 죽이려고 다 달라질 때예요. 60%. 그때 남경필 찍는다고 했어. 네,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재명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되고 나서 이재명이 어떻게 했어요? 와, 경기도지사 이재명 뽑아놓으니까 경기도민들이 너무 행복하다고, 아이, 너무 좋은데?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지금 우리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는 건 저는 딴 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렇게 망가진 나라를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유능한 행정가가 대통령으로 앉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검증된 사람, 완벽하게 검증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재명 이상 있습니까? 딱 깔고 얘기해보세요. 없지. 이재명 이상 있습니까? 이낙연이 전남도지사 할 때 전남도민 여러분 살기 좋으셨어요? 전국 꼴찌였어요.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지역 없네. 평가가. 예. 그러나 이재명이 시장을 하고 이재명이 도지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 내가 별로 좋게는 생각 안 했는데 일은 진짜 잘하더라는 얘기는 다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거는 이재명을 아무리 악마화해도 그래도 일은 잘하더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계곡 정리할 수 있는 사람 이재명밖에 없었어요. 부안시장에서 계곡이 게시장, 그것도 게시장 폐쇄할 수 있었던 사람. 이재명밖에 이재명밖에 없었어. 없어. 그것도 육견협회하고 싸우거나 또는 그 모란시장 내에서 개를 파는 그 상인들하고 직접 트러블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얘기해가지고 깔끔하게 끝냈잖아. 원하는 거.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모란시장에서의 그 개식용 판매를 중지시킨 거는 모든 지자체에서 다 벤치마킹 할 정도로 엄청난 성과였어요. 지금 행정가로서의 효용성은 이미 증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치인으로서 일종의 단련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역대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어떤 정치인도 받아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언론과 검찰의 폭격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율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니까? 이거 많이 나오네. 뭐 신천지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이재명밖에 없다. 없고 코인 전수조사 이재명밖에 없어. 아니 또 닦아놓고 검찰하고 맞서 싸우시는 사람 누구밖에? 난 이재명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뭐지 돈 5천억 이상 환수할 수 있는 사람도 이재명밖에 없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아웃이라고 공식적으로 외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재명밖에 없어. 맞아요. 그리고 박근혜 그 탄핵할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결국은 이재명은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법에 능통한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정당을 이끌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캐리어를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 해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 맞아. 사실상 천재인 거야. 수술실 CCTV도 이재명.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거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 했을 때 모든 정치인들이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딴 소리 짓거릴 때 이재명은 그거 왜 안 됩니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는 딱 그죠? 여러분 제가 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거 왜 안 돼요 했을 때 제가 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유일한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었습니다. 국짐이 그렇게 그 이국종 교수 빨면서 뭐든 다 해줄 것처럼 해도 결국 닥터 헬기 해준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었어요. 그 속이 지금도 터진다니까. 그렇게 밀어내는데 헬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연병아. 자, 우리는 정치인을 행정수반으로 뽑으면 특히나 무능한 정치인을 행정수반으로 뽑으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한테 턱을 쳐들고 있는 저 수박들은 진짜 우리가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키면 어떠한 자리도 받지 못할 놈들이에요. 지들 스스로 지금 사직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거 정말 좋은 필터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내 정부에 들어오고 특히나 내가 임명직으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계파 배려를 해야 되고 뭐랄까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저쪽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뽑아서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권한을 줘놓게 되면 위에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밑에 가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진짜 저희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윗대가리가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극에서 극으로 나는 걸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 유능한 사람이었어?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잖아요. 그렇지. 근데 경으로 바뀌고 나서 세상에 이런 모질이들이 없는 거야. 왜 저것들이 공무원이 됐지? 그 똑같은 공무원인데 윗대가리가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잖아요. 시위할 때 경찰들 하는 것만 봐도 진짜 저쪽이 잡으면은 경찰이 쓰레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을 오히려 탄압하는 시민의 쓰레기로 선배에 봐요. 섭니다. 어. 그런데
진짜 대통령만 제대로 뽑아놓으면 네. 그 경찰이 세상 시민들한테 친절할 수 없어.